이란이 완전히 물러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봉쇄가 단 4일 만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취소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던 농축 우라늄도 반환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완전한 항복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단 4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고작 그 정도 시간이면 됐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이란 지지자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완전한 항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방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해협이 완전히 열려 모든 선박이 통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호르무즈 해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걸프 국가들은 해협이 이란의 이름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매우 불만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성명 이후에 트럼프는 또 다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 모든 해상 기뢰를 제거했거나 제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선박들이 다시 노마 항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 한가운데에서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처럼 말이죠. 이제부터 상황이 조금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발표는 그와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셜록 홈즈 모자를 쓰고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아봅시다. 이것이 이란의 발표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레바논의 휴전과 맞물려 이미 발표된 사전 조율된 항로를 따라 휴전 기간 동안 모든 상업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완전히 개방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휴전이 끝날 때까지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전은 화요일에 끝나 오늘부터 약 5일 남았습니다. 휴전이 연장되거나 갱신되지 않으면 이란이 다시 선박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일이며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는 이란이 해협이 오직 사전 조율된 항로에서만 개방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IRGC 항로는 이란의 라락섬과 카셈섬 뒤쪽으로 지나갑니다. 그건 전쟁 전 선박들이 사용하던 노마 항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했듯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시간 해상 교통 정보를 확인해서 누가 실제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왜냐하면 지도는 모든 것을 말해주니까요. 자,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아침 약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은 그리스 선박이 사우디아라비아나 바레인 중 한 곳에서 원유를 싣고 AIS 트랜스폰더를 끈 채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보로 볼 때 그 선박은 노모 항로를 통해 해협 중앙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으며 공식 발표 전에 이미 항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는 중에도 다른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란 발표 몇 분 전에 한 크루즈 선박이 두바이 항구에서 해협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이 영상 녹화 시각은 오전 11시 30분쯤입니다. 텍사스 시간으로 그 크루즈 선박은 엄밀히 말하면 호르무즈 해협 한가운데를 통과했습니다.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전쟁 이전에 선박들이 사용하던 노마 항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선박은 AIS도 완전히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숨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전 세계가 이 선박의 항로를 정확히 볼 수 있으니 거짓말을 하는 쪽은 아마 이란일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계속 지켜보면서 교통이 정상으로 돌아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열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란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미국의 봉쇄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알고리즘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저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뉴스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중부사령부에서 말했듯이 이란 무역의 90%, 즉 경제의 90%가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을 통과하는 해상 무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미 해군이 나흘 전에 봉쇄선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봉쇄선 때문에 단 한 척의 선박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없습니다.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란 경제는 이런 압박을 견딜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란이 사실상 자신들이 가진 모든 지렛대를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나폴레옹이 한 말처럼 전쟁에서 이기려면 필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돈이죠. 현재 이란은 돈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정하게 협상하려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저 말을 했던 걸로 확신하지만 틀렸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석유 시장에는 이것이 확실히 좋은 소식입니다. 유가가 이제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에는 83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이란은 실제로 미국이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봉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이란은 한 발 물러선 셈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번 전쟁에서 누가 압박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미 국방부가 말했듯 미국은 언제든 대응 준비가 됐고 이란은 재도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이란군 지도부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KH 지도부와 IRGC 지도부에게 우리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와 여러분의 군사 능력은 다릅니다. 이 싸움은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군사 자산을 어디로 이동시키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폭격으로 파괴되고 황폐해진 시설 잔해 속에서 파내고 있는 동안,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발사대와 미사일을 힘겹게 꺼내지만 대체할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겐 방위 산업이 없습니다. 공격이나 방어 능력을 보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진 것만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물건을 이리저리 옮길 수는 있지만 실제로 다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파낼 수 있지만 전력을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한 힘으로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정보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뛰어난 정보력을 갖췄고 당신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의 예리한 시선에 포착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무장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의 핵심 민군 겸용 기반 시설, 남아있는 발전 시설, 그리고 에너지 산업을 모두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대통령의 명령과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펜타곤도 오늘 아침 지금까지 14척의 이란 선박 또는 이란 항구에서 출발한 선박들이 봉쇄선을 통과하려 시도했지만 실제로 성공한 선박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 미 중앙사령부는 미 해군이 봉쇄를 집행하는 흥미로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꽤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보시죠. 블루스카이 상위 해군 전함 115입니다. 이란의 원래 기항지로 돌아가세요. 이해하셨으면 답변 바랍니다. 오버. 알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란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미 해군 함정 115번입니다. 당신이 이란의 이전 기항지로 돌아간다고 이해했습니다. 여기는 미 해군 함정 115번입니다. 채널 16 대기 중입니다. 오늘 아침 트럼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세계를 상대로 무기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솔직히 이게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별 생각 없이 트윗을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 정권은 다른 지렛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정권이 정말로 다시 존재의 위기를 느낀다면 분명히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기 시작할 것이고 해협을 차단하려 할 겁니다. 그게 그들이 가진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란에게 불리한 점은 시간이 갈수록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지렛대가 약해질 거란 겁니다. 걸프 국가들이 이제 이란이 권력 유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제적 테러를 일으키고 이란과 전혀 전쟁에 관여하지 않은 국가들까지도 적대할 의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걸프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화하려 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을 가로질러 홍해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약 40%의 석유를 운송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비슷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오만만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으로 오만만의 석유를 직접 운송해 선박들이 필요한 곳으로 실어 나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도 중동에서 유럽으로 직접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 논의 중입니다.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며 특히 대륙을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 건설은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각국의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줄면 이란의 영향력도 영구적으로 사라집니다. 이제 이란 지도부에게 이것이 그들이 직면해야 할 유일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발표로 인해 직면하고 있는 국내의 반발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친이란 텔레그램 채널 몇 개만 봐도 사람들이 정말 이성을 잃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들었을 때 이란 대중의 반응에 대한 몇 가지 댓글입니다. 한 사람은 너무 굴욕적이라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최고 지도자와 고위 지휘관 수십 명이 순교했는데 이란이 해협을 열 거라면
이들의 죽음이 무슨 의미냐고 묻습니다. 그는 이란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희생된 지도자들을 배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란 국민들은 만족하지 않으며 언론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살펴본 외무장관의 게시글에 이란의 파르스 뉴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당국도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란은 모든 지렛대를 포기할까요? 이제 이란이 가진 또 다른 지렛대, 즉 이란 영토, 지하 깊숙이 묻혀있는 농축 우라늄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이란이 이를 포기할 의향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명은 오늘 아침 호르무즈 해협 관련 성명과 비슷한 시각에 발표됐으며 미국이 우리의 V2 폭격기가 만든 모든 핵먼지를 가져갈 것이라 적혀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도 돈이 오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거래는 어떤 식으로든 레바논과 관련이 없지만 미국은 별도로 레바논과 협력하여 헤즈볼라 상황을 적절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레바논을 폭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이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언급한 핵 먼지는 이스파한과 다른 몇몇 핵시설에 묻혀있는 약 400kg, 900파운드 정도의 농축 우라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60% 농축 우라늄은 무기급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즉, 그것을 폭탄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쉽다는 뜻이죠. 아마 한 달 아니면 2달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이란이 어떤 종류의 시설을 짓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이란의 손에 남아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미국은 그것을 되찾으려고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이 그것을 돌려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돈은 그의 발언 전에 나온 또 다른 보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보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더 많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 우라늄에 200억 달러 현금 제공을 검토 중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은 지난 회의 이후로 계속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이슬라마바드에서 사실상 합의를 마무리 짓기 위한 2차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논의되고 있는 조건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에 약 200억 달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돈은 미국의 돈이 아니라 이란이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동결된 이란 자금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란은 자신들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을 포기할 의사가 있습니다. 60% 농축 우라늄 약 400kg뿐만 아니라 그보다 조금 낮은 농도의 다른 우라늄 비축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마 40%, 30% 혹은 50% 정도일 것입니다. 총합으로 보면 이란은 다양한 농도로 농축된 약 2000파운드의 우라늄을 미국에 넘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미국은 이란이 앞으로 20년 동안 어떤 형태로든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는 데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원자력 발전소를 위해 어떤 종류의 우라늄도 전혀 농축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에 맞서 5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도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양측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협상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가 이란이 우라늄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할 때 인용한 보고서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에 돈이나 동결 자산을 주기로 합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블룸버그와 통화를 했고 그 통화에서 미국은 어떤 돈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미국의 세금으로 된 돈도 아니고 동결된 이란 자산도 우라늄과 맞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이란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우라늄을 포기할 것이라는 점은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이란 경제가 심각한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이란이 동결자금 해제를 원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 자금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며 이는 정권에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셈입니다. 그들은 이 경제 위기를 버틸 수 있고 어쩌면 전쟁으로 파괴된 것들 중 일부를 재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재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도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죠. 미국은 돈 대신 제재 완화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최종 성사되고 세부 사항이 공개돼야만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돈을 주는지 여부를 부인하는 보도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만약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인들과의 회의가 있다면 미국 측 누군가는 곧바로 미국을 떠나 비행기를 타고 출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용기를 타더라도 비행 시간이 16시간이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있는지 없는지 곧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생기면 전해드릴 테니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께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